좋은 부모 되기 첫 번째는 아이를 다그치지 않는 거라고 하던데요. 역시 좋은 사람 되기 첫 번째는 주위 사람을 너무 다그치지 않고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를 너무 못 살게 굴지 않는 것. 남에게도 나에게도 너그러운 하루 되기 양파의 음악정원 1월 9일 목요일 양파의 음악정원 첫 곡은 별의 Fly Again이었습니다. 벌써 1월 9일이라니요. 시간이 정말 너무 쏜살 같아요. 그죠? 아, 참. 4785님께서요. 차분한 목소리와 좋은 음악들로 채워지는 양파의 음악정원 점심때마다 잘 듣고 있어요. 글 쓰는 건 처음인데 저도 양디라고 불러도 될까요? 하셨네요. 아, 그렇죠. 양디라고 부르시면 되죠. 양파 DJ니까요. 네. 핫초코 저희가 선물로 특별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금식님께서는 굿 애프터눈 좋은 음악 마음에 쌓으러 왔어요. 출첵하셨네요. 와, 좋은 음악 마음에 쌓으러 왔다. 너무 표현이 문학적이네요. 핫초코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은희님은 원래 다들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모질게 닥달하고 다그치는 경향이 있죠. 내가 행복해야 내 주위 사람들도 행복하게 바라보고 돌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서 토닥토닥 쓰담쓰담 해주자고요 하셨어요. 핫초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원래 또 어떤 분들은 남에게는 한없이 모질고 닥달하고 본인에겐 또 그렇게 관대한 사람들도 있어요. 네, 참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면서 좋은 점은 남에게도 또 나 자신에게도 너무 다그치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를 좀 준다는 거. 어릴 때는 도대체 왜 저래 이해 안 돼 라고 그냥 몰아붙여버리고 다그치고 이렇게 치부해버릴 때가 많죠. 나이 들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고 헤아려 줄 수 있는 경험치도 늘었고 그리고 생각의 여유 같은 것도 좀 더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이 더 어떤 하나의 기대치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를 더 들들 볶아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런 편인데요. 특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초라함을 계속 부각시키는 뭔가 그 열등감 속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거 참 답 없는데 저도 뭔가 창작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밖에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괴롭힐 때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걸 다 잘라내야 되는데 그리고 좀 소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뻑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너무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요. 올해부터는 우리 자신에게도 생각할 여유 그리고 실수를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면 어떨까 싶네요. 목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양파의 음악정원 오늘은 특별히 뭔지 아셨겠죠? 아까 핫초코를 제가 몇 분께 드렸는데 특별히 핫초코 데이로 준비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달콤한 핫초코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들 많이 보내주세요. 핫초코 외에도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뭔지 아시죠? 방송 끝날 때쯤에 3분 추첨해서 특별 선물 맛있는 오늘은 치킨 세트 아닙니다. 뭘까요? 피자 세트입니다. 와, 정말 음악정원 부자야. 여럿이 함께 나눠 드실 수 있는 피자 선물을 특별히 준비한 이유는요. 모든 방송사와 프로그램에서 한 번쯤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음악정원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여럿이 함께 들을 수 있게 널리 알려달라는 의미로 피자 세트 준비해봤습니다. 특별히 음악정원을 많이 홍보해 주시는 티를 팍팍 내주시는 분들을 좀 더 우대해드립니다. 깨똑이나 인별그램 등의 단톡방에 홍보하고 인증샷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우리 함께 듣고 있어요라고 인증샷 찍어 보내주셔도 좋고 그런 이야기들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번호는요. 샵 누르시고 1061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그리고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예요. KBS 2라디오 양파의 음악정원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쿨의 작은 기다림이었습니다. 5324님께서 설 기차표 예매하려고 새벽부터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더니 비몽사몽입니다. 나름 빛의 속도로 클릭해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는데 결과는 실패네요. 기차표가 순식간에 매진. 혹시 모를 자녀석 찬스를 노려야 하는데 설 명절 오기도 전에 스트레스네요. 저 설에 집에 갈 수 있겠죠? 유유하셨어요. 정말 이 명절 때만 되면 그 모든 버스들이 기차로 쫙 변해가지고 쫙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그 기차표 예매하는 거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 저도 압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침부터 막 그런 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네. 핫초코 보내드릴 테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떻게든 내려가실 수 있는 자리가 꼭 그 시점에 나더라고요. 네. 입석도 있고 네. 참 민족 대이동 화이팅입니다. 김현영님께서 어제부터 코가 밍밍하고 기침이 나더니 오늘 결국 감기에 걸렸지 뭡니까? 그렇게 옷도 많이 껴입고 다녔지만 결국 감기에 걸려서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려고요 하셨어요. 요즘 감기 환자들 정말 너무너무 주변에 많아서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이번 감기 너무 독하대요. 2달이나 간대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요즘 너무 쌩쌩해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밤부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그러고 있습니다. 네, 감기가 이제 막 뭔가 태동을 하는 이런 느낌인데 네, 여기서 빨리 진압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이런 날 절대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요. 휴식하시고 네, 감기가 더 심하게 걸리지 않도록 빨리 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감기가 걸리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옮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마스크도 꼭 하시고요. 핫초코 보내드릴 테니까 따뜻하게 계세요. 3498님께서 양디 저도 핫초코 좀 주세요. 소나무 청취자입니다. 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네 드려야죠. 소나무 청취자님께 핫초코 보내드리겠습니다. 4625님께서 저한테만 쌀쌀맞게 구는 여직원이 있거든요. 딴 사람한테 다 친절한데 저한테만 그래요. 친구가 얘기를 듣더니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데 진짜일까요? 유심히 관찰해봐야겠습니다 하셨어요. 그죠? 좋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싫어하는 걸 수도 농담이고요. 이유 없이 너무 쌀쌀맞게 티나게 그러는 건 뭔가 있다는 거죠. 네, 잘 관찰해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티 안 내려고 해도 좋아하는 마음은 숨길 수 없는 거. 네, 아마 유심히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핫초코 보내드릴게요. 좋은 소식이라면 나중에 또 사연 보내주세요. 미세이의 노래 한 곡 들을게요. Bad Girl, Good Girl. 미세이의 Bad Girl, Good Girl 들으셨습니다. 0165님께서 양디 저는 여경인데요. 출근해서 손편지를 받았어요. 친절하게 사건 처리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인데 당연한 일을 한 건데 편지까지 받으니 뭉클하고 행복하고 또 보람도 느껴지네요. 양디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글 남겨요 하셨어요. 무언가 내일인데 그냥 나는 내일을 한 것뿐인데 고마워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할 때 참 내가 이 일 하기 잘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그 뭉클한 마음 있는 거 뭔지 압니다. 저도. 네. 자랑 당연히 하셔야죠. 너무 잘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회가 점점 더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핫초코 보내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해 주세요. 7221님께서 양디 설 보너스 금액이 얼마나 받는지 대충 나왔는데 세금이 만만치 않네요. 진짜 보너스인데 세금 안 떼면 안 되나요?
아무튼 저도 이렇게 세금 내는데 저보다 많이 벌면서 세금 떼먹는 고액 체납자들 모두 벌 받으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저도 동감입니다. 네. 오히려 많이 벌고 막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세금 안 내잖아요. 그죠? 아, 참. 좀 그러지 않았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핫초코 보내드릴게요. 윤승금님께서 축하해주세요. 우리 딸 성인 돼서도 몇 년 동안 내내 아르바이트만 하며 직장은 싫다고 취업 시도도 안 해보더니 드디어 취직했어요. 이제 친구들이 네 딸은 뭐해? 라는 물음에 거짓말로 안 둘러대도 되겠어요. 딸아, 네가 자랑스럽다 라고 어머니께서 보내주셨네요. 아이 참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각자의 삶인데 뭘 하는지 뭐 어떻게 사는지 물론 안부차 물어볼 수는 있지만 너무 시시콜콜하게 다 따져 묻는 거는 좀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자기 길을 가다가 취직까지 하신 따님 네 저도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핫초코로 응원할게요. 취직 축하드립니다. 네. 3200님 그리고 8352님의 신청곡입니다. 존박의 이상한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난 이런 전화를 자주 걸었었다. 여보세요? 아직 배송이 안 왔는데 몇 시쯤 오시나요? 예전만 해도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2, 3일은 기다렸었는데 요즘에는 아침에 주문하면 몇 시간 안 돼서 오후에 째깍째깍 배달되는 편리한 시대. 그만큼 나의 인내심도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랄까. 그런데 지난달 남편이 말했다. 나 사표 냈다. 뭐? 사표? 진짜 내버렸어? 내가 그냥 참으랬잖아.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미 엎질러진 물 다시 담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남편이 속상했을 생각보다는 당장 아이들 학원비부터 걱정이 되는 거다. 걱정 마. 다시 일이야 구하면 되지. 그래도 그게 말처럼 쉽냐고. 좀 알아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관두지. 당분간은 친구 소개로 배송일 하면서 생활비는 벌어다 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설마 우리 식구 굶기겠냐? 애써 자신만만하게 웃는 남편. 그리고 그렇게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송 일을 시작한 지 2주째. 그때부터 집으로 배송되는 물건들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기 시작했다. 고객님의 물건을 집 앞으로 안전하게 배송했습니다. 이런 문자가 도착하고 문 앞에 놓여진 상자를 보면 예전에는 참 빨라서 좋다는 생각이 이젠 이렇게 빨리 배송하기 위해서 얼마나 급하게 밥도 못 먹고 달렸을까 하는 안쓰러움과 걱정으로 바뀌는 거다. 아휴, 걱정 마. 사고 안 나게 조심조심 다닐게. 오늘도 걱정 말라며 집을 나서는 남편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택배 기사님들의 안전을 기도하게 되는 걸 보면 역시 사람은 아는 만큼 세상을 바라보고 아는 만큼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다. 양파의 음악정원 지구인의 사생활과 함께 들어본 곡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Bravo My Life였습니다. 요즘은 총알 배송, 로켓 배송 이런 말 참 많잖아요. 그런 말이 붙을 만큼 주문을 하자마자 바로 배송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서 더욱더 기다림을 못 참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건이 그렇게 빨리 배송되기까지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배송하는 기사님들의 고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그걸 간과하고 있죠.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지지만 오히려 그런 분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든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도 사실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배달하고 계시는 점심도 못 드시고 배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계실 텐데요. 밥은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래야지 오래 달리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시간이 혹시 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신다면 어려운 고충 같은 거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핫초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수미님께서 아는 만큼 일하기보다는 자기 일이 되어 봐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남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다지 와닿지 않잖아요. 그쵸.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안다고도 다 느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 확실히 좀 그 피부로 와닿는 게 다르겠죠. 그죠? 이현숙님께서는 저희 집은 출근해서 비어 있어서 항상 문 앞에 놔주시는 고마운 택배 기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 음료와 빵을 문에 걸어두고 문자를 드려요. 간식 드시면서 하시라고요. 이렇게 좋은 분들도 참 많으신데, 그죠? 김상철님은 곧 설이니 택배 물량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난번 명절 때는 밤 11시 넘어서 늦었다고 하며 배송해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참 어떡해요. 아무리 그 외국 분들이, 그러니까 해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좀 잠깐 살 때 한국에서 뭐가 제일 좋아라고 하면 배달 문화가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24시간 배달이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뭐 이런 얘기. 근데 사실 그게 이면에는 좀 안 좋은 점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어떤 적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8237님께서 방금 사연 너무 공감됩니다. 저도 남편이 오토바이로 물건 사러 갈 때면 항상 마음 졸이면서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어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항상 조심조심 해야 합니다. 모두들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그 속도가 사람을 참 지치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빨리 변하는, 너무 가속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똑같은 일의 양이라도 더 지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좀 가능하다면 너무 빨리빨리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좀 덜 외치고 우리만의 속도, 나만의 속도를 좀 생각하면서 살면 더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면서, 네. 양파의 음악정원 요즘 그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선물 많이 했으니까요. 선물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뭔가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박지혜님 그리고 이미하님의 신청곡입니다. 에코의 행복한 날을, 그리고 이지훈의 나만의 신부 이어드릴게요. 양파의 음악정원 이번 주 다음 주 좀 더 많은 선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준비 많이 한 거 아시죠? 오늘은 핫초코데이, 달콤한 핫초코 많은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날 때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3분 따로 뽑아서 특별하게 피자 세트 보내드립니다.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들 계속 보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음악정원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 많이 해주시고, 추천해주신 인증샷 같은 거 보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3937님께서요. 저는 여자 배송자예요. 라고 아까 그 배송 기사님들 어려운 고충들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내주셨어요. 힘에 부칠 때도 있고 고충도 많고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간간히 양파씨 목소리 들으면서 기운 내고 있어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린아이 맡겨두고 일하려니 늘 마음 한켠이 시린 겨울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참 어린아이들을 두고 나오는 엄마의 마음 어떨지 너무 상상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방송이 힘이 돼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늘 핫초코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참 위로가 많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어려워요. 그죠? 연초에 뭔가 희망적인 곡들을 선곡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힘이 돼야지라는 마음으로 선곡을 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빛에 관한 노래들을 제가 많이 고르는데, 오늘 양파의 데이드림은요. 우리에게 어둠이 존재한다면 분명 빛도 있는 거예요. 그 빛을 꺼뜨리지 마세요. 라는 가사가 포함된 곡입니다. 올해 우리 더 빛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요. U2의 Song for Someone 함께 들으시고요. 저와는 2부에 다시 만나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하시는 분들 맛있는 디저트 먹고 힘내세요. 양파의 음악정원 디저트 퀴즈. 음악정원 디저트 퀴즈 오늘의 디저트는 마카롱과 커피입니다. 문제 들으시고요. 정답이구나 느낌 오는 순간 재빨리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힌트. 2008년 영화 속에서 처음 등장. 두 번째 힌트. 영화 속 부자들 순위 중에서 블랙팬서에 이어서 2위를 차지. 세 번째 힌트는 스켈레톤의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선수의 별명. 뭘까요? 아시겠죠? 네 번째 힌트는요. 어벤져스 주인공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캐릭터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연기함. 보기도 있습니다. 친절하게 1번 슈퍼맨, 2번 아이언맨, 3번 개그맨. 1번 슈퍼맨, 2번 아이언맨, 3번 개그맨. 오늘 디저트는 마카롱과 커피니까요.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른 정답 바로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1061, 샵 누르시고 106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고요. 그리고 노래 한 곡 나가는 동안만 정답 받으니까요. 지금 재빨리 보내주세요. 디저트 퀴즈에 이어 들으신 곡은요. 양파의 음악정원 2부 첫 곡으로 아이언맨 3 메인 타이틀입니다. Can You Dig It? 이었습니다. 와, 노래가 엄청 멋있죠? 벌써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 음악 요즘 결혼식장에서요. 신랑 입장곡으로 참 많이 쓰인대요. 와, 엄청 신선한데요? 네. 그리고 이 음악 들으면 저도 막 들으면서 아이언맨 영화 장면들이 막 이렇게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막 스쳐갔는데, 그러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디저트 퀴즈 정답은요, 바로 2번 아이언맨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 윤성빈 선수가요, 국제대회에서 또 하나의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이 들렸었는데, 윤성빈 선수의 헬멧인 바로 아이언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이언맨이라는 답을 맞추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 슈퍼히어로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요? 그죠? 몇 년 전에 미국 타임지에서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 중에서 부자 순위를 매겼대요. 근데 이 결과가 굉장히 덕후스럽고 귀여운 결과들이 나와서 참 한참 웃었습니다. 블랙팬서가요. 와칸다에 비브라늄이 많아서 90조 재산으로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가 15조로 2위, 그리고 3위가 배트맨의 브루스 웨인이고요. 4위가 엑스맨에 나오는 자비에르 교수였다고 해요. 네, 참 미국 타임지는 별걸 다 해요. 그죠? 이혜진님께서 아이언맨 저 나이 들었지만 아이언맨 사랑해요 하셨고, 최성윤님께서는 우리 7살 아들이 좋아하는 아이언맨 오늘도 아이언맨 티셔츠 입고 유치원 갔어요 하셨고요. 참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다들 좋아하죠. 네, 저도 이 슈퍼히어로들 참 좋아합니다. 슈퍼히어로 무비도 참 좋아하고요. 최병기님은 별명에서 딱 알았습니다. 저의 최애 캐릭터죠. 김병학님은 한 여자의 아이언맨이 되어주고 싶은데 안 생겨요. 올해는 꼭 생기시길 바랍니다. 네, 화이팅! 이 예쁨님은요. 윤성빈 선수가 이 헬멧을 써서 아이언맨 회사에서 윤성빈 선수에게 아이언맨 헬멧을 선물해 줬었죠. 라고. 아, 그랬군요. 네. 와, 좋겠다. 박대천님은 디저트 퀴즈 먹고 힘내고 싶어요. 2번 아이언맨. 어벤져스 중에서 아이언맨 제일 좋아해요. 멋있고 재치있고 부자예요. 다 가진 남자. 그러게요. 이선희님은 아이언맨처럼 돈 많고 잘생기고 유머러스하고 머리도 좋은 남자. 아, 이런 남자를 만났어야 했는데. 다들 귀여우십니다. 네. 오늘 디저트 마카롱과 커피 받으실 3분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곡표에 올려놓을 거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사연 신청곡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샵 1061, 샵 1061이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그리고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니까 콩 까시면 좋습니다.
KBS 이라디오 양파의 음악정원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시고요. 들으신 곡은 타카피의 Glory Days였습니다. 김세은님께서 오늘도 친구 만나러 나간다는 말에 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네요. 옛말에 백수가 괴로사한다는 과로사한다는 말이 있단다. 취준생이라는 말도 있는데 꼭 집어서 백수라고 하시는 엄마 서운해요. 언니, 백수는 친구 만나면 안 되나요? 저는 백수라는 말 좋아하는데, 네. 취준생은 부지런히 나가서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나, 그리고 나가서 누구라도 만나서 기회를 물색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집에서 TV만 보고 있는 것보단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친구 만나셔서 분명히 뭐 잡담, 수다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취직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이나 서로 뭐 공유해야 될 정보들을 나누고 오는 자리라고 아주 좀 설명을 잘 해드리세요. 어머님께. 네. 그래도 부지런한 게 좋습니다. 핫초코 보내드릴게요. 김수정님께서는 양파 언니, 저는 지금 필름 스캐너로 사진관 가는 중입니다. 최근에 이곳저곳 여행 다니며 사진 많이 찍어왔거든요. 어떻게 찍혔을지 떨려요. 요즘 필름 카메라 많이 쓰던데 특유의 필름 감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언니도 필름 카메라 써보셨나요? 기다림의 미학이 있어서 참 좋아요 라고 하셨네요. 한동안 그 필름 카메라의 매력에 푹 빠졌던 적이 저도 있었는데 요즘은 또 너무 편한 것만 찾다 보니까 저도 필름 카메라를 못 쓴 지 오래됐네요. 근데 그 필카만의 아련한 색감이 있죠. 네. 와, 다시 저도 카메라를 좀 꺼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최근에 했었는데요. 수정님 덕분에 저도 한번 진짜 그래 봐야겠습니다. 핫초코 보내드릴게요. 0916님께서 안양 택배기사입니다. 일하면서 힘든 점은 배송하고 나오면 왜 아무데나 주차했냐고 화부터 내시는 분들, 자기만 먼저 빨리 우선적으로 배송해달라고 조르시는 분들, 이외에도 별의별 작은 트집을 잡으실 때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보람되게 일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셨네요. 아까 그 택배 기사님들, 배송 기사님들 고충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근데 참 너무 이렇게 본인이 양심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데 이런 요구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요구를 하고 나면 그 상대방의 마음이 이만큼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네. 핫초코로 응원하겠습니다. 참. 이제 설이 곧 다가오잖아요. 그때 또 택배기사님들 엄청나게 힘드실 텐데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널리 홍보해 주시고요. 적극 참여 부탁드리는 거 제가 꼭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선곡해봤습니다.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 들으셨습니다. 7795님께서 청취율 조사는 남의 일이구나 생각했는데 밥 먹다가 받아봤네요.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장소, 시간대, 어떤 점이 좋아서 듣냐, 점수는 몇 점을 줄 거냐 등등. 근데 만점이 5점이더라고요. 양파의 음악정원 얘기했고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얘기하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기분 좋은데 몇 점 주셨는지 너무 궁금하다. 궁금해. 네. 만점 주셨죠? 막 이래. 핫초코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전화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어떻게 묻는지. 궁금합니다. 네. 벌써 이게 이렇게 전화 받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뭔가 좀 떨리는 기분인데요. 유정윤님께서 원래 방학 동안 운전면허를 따려고 했었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당장 운전하고 다닐 것도 아닌데 굳이 따야 하나 싶네요.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운전면허 어렵게 따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버틸까 봐요. 자율주행차가 나온다고 운전면허가 쉬워질까요? 참. 근데 운전면허는 정말 따고 싶을 때 따셔야 됩니다. 이거 뭐 꼭 해놔야지라는 의무감으로 하시는 건 좀 별로더라고요. 네.
요즘 세계 자동차 박람회 이런 거 열리고 있는데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벌써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제가 오래 살아야지, 막 가늘고 길게 오래 살아야지 이런 꿈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오로지 하나예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보고 죽겠다, 뭐 이런. 근데 벌써 나왔대. 이게 상용화 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와, 참 신기합니다. 2020년이라는 숫자만 보면 막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다녀도 될 법한 느낌인데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개솔린 차를 이용하고 있죠. 5573님께서는요. 제가 핫초코 보내드렸죠? 응원합니다. 5573님께서 12년을 만나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라디오에서 같이 듣던 노래가 나오니 슬퍼지네요. 언젠가는 훌훌 털어버릴 날이 오겠죠? 하셨어요. 12년간의 사랑이었다면 있는데 정말 오래 걸리실 것 같아요. 아마 잊는 것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길 저도 응원합니다. 네. 뭐 사람은 다른 사랑으로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핫초코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6772님의 신청곡 5573님께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황인욱의 포장마차 그리고 여은입니다. 이젠 잊기로 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나름 그 속에서 지켜야 할 매너가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들. 일단 호칭에 관한 매너 중에는 높여야 할 상대지만 듣는 사람이 더 직급이 높을 때는 존대를 낮추는 게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사장님, 박 부장님이 곧 도착하신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사장님, 박 부장이 곧 도착한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장님이 박 부장님보다 더 높으니까 사장님 앞에서 박 부장님에 대한 존칭은 생략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함을 교환할 때는 일단 명함의 방향을 상대방이 읽을 수 있는 쪽으로 돌려서 건네는 게 예의고요. 아랫사람이나 나이 적은 사람이 먼저 명함을 드리는 게 좋고 또 명함의 이름을 가리지 않도록 명함 귀퉁이를 잡고 건네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명함을 상대방 걸 받을 때 한 손으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노노. 두 손으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 또 만나서 악수할 때는요. 아랫사람이 먼저 손 내미는 건 별로고요.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또 고객이 직원한테 먼저 손 내미는 게 예의라고 합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물론 상대에 따라서는 매너를 따져서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비즈니스 매너. 일 때문에 만나는데 혹시나 신뢰가 되지 않도록 작은 거지만 잘 알아두고 넘어가자고요. 깨알 잡학사전에 이어진 곡은 비의 안녕이란 말 대신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참 자잘한 매너들이 있죠. 그런 거 참 필요할 때 좀 더 세련되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긴 하겠죠. 고영란님께서 어렵네요. 염윤희님께서 매너 공부 잘 배웁니다. 김영환님은 군대에서도 중대장님, 김병장님 곧 오십니다. 라고 했다간 죽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이렇게 굉장히 머릿속에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지은 님도 알고 있는 매너긴 한데 막상 닥치면 잘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번 깨알 잡학사전 들으신 이 계기로 뭔가 좀 변화해보죠.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모든 직장 생활에서의 가장 좋은 매너는 다들 말씀들 많이 하시는 약속을 잘 지키는 거, 서로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제가 많이 지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도 지각하지 않는 해로 삼겠습니다. 사실 서로에게 가장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방법이 직장인들의 입을 다 모아 하는 말이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래요. 네.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도 1715님께서 양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엄마께서 저 방학이라고 어제는 박물관에 데려가시더니 오늘은 어르신들 북적북적한
어르신들 수영장에 데려가셨네요. 평소에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숙제할 시간도 없는데 왜 굳이 박물관과 수영장을, 저 게임해야 되는데 엄마의 생각은 저를 위한 걸까요? 하셨어요. 아유, 당연하죠. 물론 어릴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게 가장 최우선이지만 지나보면 이것저것 많이 해놨던 게 나중에 어른 되면 참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1715님, 엄마가 수영장 데려가는 거, 박물관 데려가는 거 여러 경험 많이 해보라고, 더 많은 경험을 쌓으라고 하는 좋은 마음이시니까 이해하면서 열심히 행복하게 시간을 즐겨봐요. 신청곡 해주셨어요.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그리고 5950님의 신청곡도 있네요. 약속이 있어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양디의 목소리에 도착했는데도 내리지 않고 문자 보내봅니다. 고교 친구들 만나러 가는 자리라 그런지 오늘 더 특별히 기분 좋네요. 듣고 싶은 노래는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입니다 하셨어요. 그러면 두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그리고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그리고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이어 들으셨습니다. 엄마가 딸에게라는 양희은 씨 곡은 최근에 그래도 발표하시는 곡들 중에 하나인데 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듣는데 왜 이렇게 저도 울컥한지 참 좋네요. 네. 1417님께서 남자친구랑 한 달 동안 헤어짐을 겪고 다시 재회하며 양파님 라디오 들으면서 휴가 내서 놀러 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추워졌는데 마음은 따뜻하네요. 음악정원 처음 듣는데 너무 좋네요. 오늘부터 매일매일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하셨어요.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 다시 만나서 휴가로 놀러 가고 있다. 정말 이제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핫초코 보내드릴게요. 김수정님께서 언니 지금 버스에서 음악정원 나옵니다. 저는 이어폰 꽂고 콩으로 듣는 중인데 같은 노래가 메아리처럼 들려서 뭐지? 했는데 기사님께서 음악정원 틀어주셨네요. 하남에서 잠실로 가는 9302번 버스 기사님 센스 최고 하셨어요. 와, 감사드립니다. 지금 9302번 버스 기사님 듣고 계신가요? 네. 아,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자주 채널 고정 아시죠? 핫초코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성원 님께서요. 양주에서 버스 운행하는 문성원입니다. 주파수를 106.1에 고정해 놓고 승객분들과 함께 듣고 있어요. 무조건 양파의 음악정원 많이 홍보해 드릴게요. 청취율 1위 향해 고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핫초코 보내드릴 테니까요. 안전운행하세요. 요즘 1567님께서 저 오늘 둘째 성별 확인했는데 딸이래요. 첫째는 아들인데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는 게 소원이었는데 너무 기뻐요. 같이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와, 다 가지셨네요. 축하드립니다. 핫초코도 보내드릴게요. 저는 잠깐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양파의 음악정원 오늘 핫초코 데이로 함께 했는데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특별 선물 피자 세트 받으실 3분 따로 뽑아드린다고 했잖아요. 2178님께서 혼밥하며 듣는데요. 음악정원과 함께하니 외롭지 않아요. 역시나 성공 맛집. 노래 들으며 먹으니 더 꿀맛이에요. 인스타에도 홍보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 들어와 하셨어요. 2178님 그리고 7036님 2003번님 피자 세트 3분께 보내드리고요. 오늘 양파의 음악정원 마지막 곡은 바비킴의 고래의 꿈입니다. 6896님의 신청곡이에요. 오늘도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하루의 쉼표 양파의 음악정원.